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김미희입니다. 오늘 먼저 발언하도록 배려해 주신 이춘석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일찬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 복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의료 지출 복지 예산이 더해져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세출 재량권이 거의 없어져서 자체 사업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방 출산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의 인상, 2015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지방 이양 사업의 일부 국고 환원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별로 지방자치단체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제 정부가 여러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방 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출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현재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세가 굉장히 부족하면서 사실 크게 봐서 우리나라 구조가 국세와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7대 3인가요? 그렇게 큰 비중으로 중앙정부를 걷어서 쓰는 거는 사실 4대 6, 지방이 이제 더 많이 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사실 큰 부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넘겨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요. 지방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것이 정말 몇 퍼센트 단위로 이제 매년 올라가는 정도로 머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민세 인상이라는 것이 주민세라는 것은 이제 지방소득세 이제 주민세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일부 바뀌었고 그 부분인데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주민세가 지금 인상이 되어 봐야 사실 주민세라는 것이 평균이 인상되어 봐야 지자체 간 한 1인당 7,000원 정도, 이것이 이제 사람당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그 중에 큰 부분이 사실은 2,000원 정도가 징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효율적인 세금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현재 지방소득세로 바뀐 그 세금을 과거에 그 소득세 10% 부과하던 것을 비율을 좀 더 11%나 12% 정도만으로 올려도 사람당 부과하는 세금 부분을 없애면서 징수비용도 절감하고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에서 지방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현재와 같이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 아닌 정말 큰 부분을 지방으로 옮겨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률적인 사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국고 부담률이 과감하게 90% 국고를 부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방은 함께 하는 정도만으로 의미를 둬야 되는데 5대5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은 이미 기존의 그 많은 재정으로 쓸 돈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률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서 기존에 생각했던 자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정부 정책으로 또는 공약으로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는 거, 또 이러한 원칙을 좀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화영진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지출 효율을 위한 중복 유사 사업의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예를 들면 지금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인 복지부의 희망 리본 사업이 있고 고용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그 대표적인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희망 리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그들의 일자리를 갖게 하고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일반적인 그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노인들 또 기타 그 층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다른 이러한 사업을 일자리라는 공통성만을 가지고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그것을 고용노동부 쪽으로 합쳐지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복지 그리고 상담 위주로 저소득층에 맞춰진 사업이었던 희망 리본 사업의 고유성이 없어지고 이것이 일반적인 취업 상담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오히려 취업률이 더 높았던 좋은 희망 리본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게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그 정부 예산에서 이런 통폐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각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희망 리본 사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무숙자 홈레스를 포함해서 어떤 사회복지나 이제 기존의 이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부터 거의 바닥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좌 프로그램이라는 그 직업 연계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이든가 어떤 필요하면 홈레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정신보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문제까지 병행해야 되는 굉장히 통합적인 사례 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큰 그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놀라운 게 이제 탈수급률이 이제 20%에 육박한다는 건 우리가 홈레스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홈레스를 보면 이 중에 5명 중에 한 분이 직장이나 집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사회복지적인 기초적인 사회사업적인 그 전달 체계에 대한 미시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나 이해가 없으면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통합할 수 있는 욕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통합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효과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체계가 통합되기도 하고요. 직원들의 트레이닝이나 이제 상하 구조가 이제 잘 전달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희망 리본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사회 위탁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 그 세밀하게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부의 그 넓은 조직 갖고 이제 그 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효과도 문제. 근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숙자나 수혜자 또는 잠재적인 수혜자들의 어떤 클라이언트 아웃컴, 성공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 안에서 그 요즘 트렌드가 이제 맞춤형 복지인데 고용부 안에서 또는 복지부 안에서 또는 제3의 어떤 행정기구를 만들어 거라 하더라도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제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위탁하는 사람들 간에
유탁해서 하는 사회복지 간의 실력차나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완전히 쉬프트가 돼서 다른 쪽으로 됐을 때 혼란도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떻게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 취지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뭐 안 갈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옮기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그 로지컬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고용부에서 얼마나 정도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은 이해해 주시고 기존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하고 뭉쳐가지고 되지 않게,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잡 서비스 프로그램에 이 사례 통합 프로그램을 이식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죠? 좀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직업 탈락에 대해서 상태가 굉장히 복귀하기 상태가 어렵지 않은 사람부터 종합적인 통합 사례 서비스를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맞춤형 복지로 나오면은 오히려 노동부로 이관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랄까 번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고용부 정책 담당하는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이한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